예, 다들 명상 잘 하셨습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예. 신라의 달밤이네요, 그죠? 예.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제가 요 안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뽑아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물 상자 같네 이게. 제법 많은데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법화경, 천수경 등 보살들이 많은데 실제 보살의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보살의 개념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하고 우리나라가 대승불교권이잖아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흔히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얘기하는 보살들, 흔히 법화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깨달음마저도 이제 늦추는 이제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목적이 중생 구제가 사실 그런 대승보살들의 목적입니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중생 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살도를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부처님 당시에 가르침은 원래 그렇진 않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디사트바에서 보살이죠. 그 개념이 이런 대승의 어떤 이런 보살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공덕행을 닦고, 수행을 하던 부처님 전생에 그런 어떤 시기를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승보살의 그런 개념들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수행과 공덕을 닦는 이런 보살들은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존재했던 개념은 아니고 불교가 점점 이제 여러 이제 문화랄까 역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보살의 개념 자체가 부처님 당시에 나타난 게 아니라 부처님 인멸하신 뒤에 한참 뒤에부터 새롭게 이제 탄생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을 열심히 하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나쁠 건 없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입니다, 이게. 괴로움입니다. 불교 명상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고통의 소멸이죠. 불교 명상뿐만 아니라 불교라는 종교 자체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 고통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경전의 모든 가르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게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아주 깊은 차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불교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사성제잖아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고통의 진리,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십성제, 그 다음에 멸성제,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 좀 열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도성제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8정도의 길이죠. 우리가 있는 이 중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전부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을 분석하고 또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몸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런. 근데 보통 오해를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직접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방법들 중에 이런 호흡 수련이랄까 이런 명상이라고 수련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호흡 명상이라고 할 때 이런 계통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불교 명상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호흡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흔히 단전호흡이나 요가 호흡이나 무슨 선도랄까 이런 데서 보면은 몸의 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이런 쪽의 수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아주 미세하게 하고 또 지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몸에 에너지가 개발돼서 단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잖아요. 이런 게 다 개발이 되고 몸 에너지가 확 뚫리고 때로는 무슨 차크라가 열리고 무슨 쿤달리니가 각성되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몸에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불교의 명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몸에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것만 공용적으로 하면 되게 건강해질 수는 있죠. 이거 잘 개발하면. 몸에 이게 확 돌고 몸에 에너지를 개발하니까. 근데 불교는 이런 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불교 수행이 정말 건강에 좋더라. 하니까, 호흡 수행을 하니까, 아랫배 단전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그래가지고, 기가 확 하면 돌면서 내가 건강이 엄청 좋아졌다. 불교 수행이 정말 건강에 좋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불교 수행으로 건강이 좋아진 게 아니라, 단전호흡 수련으로 건강이 좋아진 겁니다. 불교 수행은 그런 식으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랄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몸에 균형들이 잘 맞아져서, 몸이, 건강하게 되죠.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이 신체도 거기에 따라오는 이런 방향입니다. 몸을 직접적으로 이걸 개발해서 건강해지는 이런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은 그게 주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은 분들 중에 실제로 그냥 신체적인 이유만으로 몸이 안 좋아진 분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 분이 많잖아요, 이게.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상을 하면 건강해지죠.
일단 볼까요? 명상 시작 10분 전에 미리 와서 명상을 시작하면 잠시 후 고해진 호흡은 떨어지면서 점점 산미를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시가 되어 죽비 소리가 일어나서 산배도 하고 북적대다가 위로 명상이 시작되면 마음과 호흡은 고여지지 않고 위로 멘트에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싫은 감정도 일어나고 호흡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일만 지나면 됩니다. 내일만 지나면 집에 가셔가지고 조용하게 혼자서 정진하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해결해줍니다. 끝날 때 기다리셔가지고 조용하게 혼자서 정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같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죠. 본인의 명상하는 리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럴 때는 이제 단체로 하는 여기서 또 나름대로 얻을 게 있거든요. 나름의 수행의 에너지도 없고, 또 배움도 얻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아주 몰입회를 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이 수행의 에너지를 받아가서 집에 와서 혼자서 한가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일과 수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수행의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수행에 집중하면 일을 등한시합니다. 사실 밖에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시면 사실 많이 바쁘죠, 그죠? 그러다 보면 너무 바빠서 명상할 시간도 없고 또 주의력도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일을 내팽개치고 이런 집중 명상 찾아다니고 어디 뭐 미얀마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본인 일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밖에 있으면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을 소홀히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쌓여서 나중에 뭔가 더 크게 감당해야 될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또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밖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일정한 명상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길든 짧든 괜찮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항상 명상할 수 있는 시간, 새벽이 됐든 뭐 저녁이 밤이 됐든 뭐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일정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하겠다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확보 안 해놓으면 막 바쁘다 싶으면 일을 막 하다가 뭐 며칠 명상을 전혀 안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좀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수행의 리듬이 다 깨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 명상을 일정한 시간 쭉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행의 수준이 유지가 되거든요. 시간을 확보하면은. 사실 명상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시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하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일이 바쁘고 해도 내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근데 일이 바쁘다 거기에 확 휩싸여가지고 전혀 안 하다 보면은 완전히 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명상 모드로 돌아오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시간을 매일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은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일에 몰입하는 이런 또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싫다는 마음을 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명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쓸데없이 일에 내가 시간을 낭비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내기보다는 일하는 것 자체가 내 명상의 주제다 이런 생각하시고 일할 때 거기에 이제 몰두하는 거기에 탁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은 명상할 때처럼 다른 생각이 탁 버리고서 내가 일에 탁 몰두하는 이렇게 일을 내가 명상 주제라 생각하면서 몰두하는 그런 또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는데 내가 더 몰두하게 되고 일도 잘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마음이 일을 통해서도 마음이 개발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명상 주제만큼 정제된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이란 딱 한정된 그런 그 범위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딱 이제 몰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수행에 어느 정도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명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명상을 할 때도 내가 잠시 짬을 내서 시간을 하지만 그 가치를 좀 음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시면 보면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수행에 진전이 없고 수행에 집중하면 일에 등한시하면 이런 분은 좀 수행을 좀 약간 이제 좀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그 전에 열심히 했든 지금 열심히 하든지 간에 이런 분들이 흔히 빠지게 된 함정이 뭐냐 하면 수행을 해도 그래 뭐 수행을 한 그 3시간 해야지 그래도 뭐 하는 거지 30분 이게 뭐 수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면 20분 30분 10분 이거 해서 뭐 내가 되겠나 하려면 한 번에 한 2-3시간 앉아서 해야지 화끈하게 뭐 한 3-4시간 해야지 그래도 이제 수행을 한 뭐 효과가 있고 수행을 좀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하는 이것들의 가치를 잘 음미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 수행하는 이 시간 동안 불만족이 생기거든요. 잠시간 이런 데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내가 몰두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매일 30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참 이 30분 동안 명상할 수 있는 이런 인연과 이 시간과 내가 명상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게 얼마나 행운인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이 바쁜 중에서도 내가 잠시라도 짬을 낼 수 있는 게 정말 얼마나 행운인가 이런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시간 아무리 짧더라도 이 가치를 음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분을 하더라도 그게 기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몇 시간만 해야지 이게 명상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명상하는 동안 그걸 통해서 내가 개발한 그런 마음의 평화랄까 고요함이랄까 마음 챙김이랄까 이런 것들을 불만족으로 다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버려놨던 것들을 그냥 즉시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명상을 하더라도 이 가치를 음미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명상을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들 항상 음미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은 짧은 시간 명상을 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또, 거기서 뿌듯함과 또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나를 알아야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설명했던 자신의 마음, 탐진치에 대한 이해,
있으면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내 스스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되냐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입장에서 마음을 보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괴로움을 받고, 이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고,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게 그 원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받고 또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이 탐진치를 조장 안 하느냐, 탐진치에서 벗어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스스로 어차피 그 중생들 중에서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패턴들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탐진치 5가지 장애를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불교명상은 그런 탐진치나 5가지 장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제거해서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르치는 게 불교명상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알면 남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법 많은데, 아직까지. 원효대사는 요속 공주와 사이에 설총을 하는데, 재밌는데, 하나는 완전히, 남녀 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명하신 분은 경기가 의심된다. 원효대사의 경기가 의심된다. 일단은 이거는 원효대사가 요속공주 사이에 설총을 낳았으니까 일본의 경지가 의심이 된다. 해골 봐가지고 물을 먹고 깨달았다는데, 그래서 어떤 만한이랄까 이런 경지 또는 그 전이라도 수다원 사다 만한이라는 그 깨달은 4단계가 있죠. 사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의심이 되네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그 불교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깨달음은 초기불교에서는 그 4가지로 얘기를 하죠. 수다원 사다 만한이라고 해서 4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또는 남들을 보고 얘기하는 이런 데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자체가 정말 경전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경기를 터득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집거는 한 집에 깨달은 분이 있다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제 수행 쪽 계통에 있다 보면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 저 산에도 있고 어디 온갖 데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견해,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믿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 컵에 물을 채운단 말이죠, 이 컵에. 그러면 이제 물을 요만큼만 채우면 꽉 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일종의 도량이라고 하죠. 이제 마음의 크기가 요만하면은 요게 꼭 차면은 차서 넘치잖아요. 아이고, 난 깨달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깨달았다고 보통 믿습니다,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 요만한 데 같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도량이랄까, 어떤 이 마음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요만큼만 차서 이게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본인이 모르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걸 넘치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들, 새로운 인식,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은 자기 어떤 일종의 도량이라고 하나? 이 도량을 넘어서는 정도로 탁 뭔가 경험하게 되면은, 나 깨달았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깨달은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말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입각에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실제로, 정말 그런 깊이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은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만 듣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깨달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좋은 건가? 여기에 포살 개념은 세존 당시에는 없는 개념인데, 아잔가나 스님은 공내에서 답변하실 때 아란과 포살 중 누가 더 높은 경지인가 답변을 포살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의문이 됩니다. 저도 이건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잔가나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나 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번 뵈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실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네. 석가모니 깨달기 전에 보살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걸 혹시 모르겠습니다. 보살이 맞다고 아잔, 태국의 유명한, 최근 한국에도 안 오셨는데, 고승리 한 분이 아잔 가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그분께서 옛날에 한번 오셨을 때 그 질문을 하셨나 본데요. 그래서 모르겠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또 약간 태국 습도편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개념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수행, 체험을 중시하는 전통이다 보니까 엄밀한 경전의 어떤 용어의 정의, 쓰는 용어의 정확하게 여기 쓰지 않거든요. 그 맥락에서 쓰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몇 달 전부터 몸 안에서 어떤 기운들이 돌아다니는데 가슴으로 가면 답답하고 눈으로 가면 눈이 아프고 너무 피곤합니다. 이럴 때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진정이 안 되는데 명상이 도움이 될까요? 시도는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몸에 어떤 기운이 돌아다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기 같은 게 이게 몸에 어떤 키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쉽게 개발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전생업 같은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걸 개발하지 않아도 몸에서 에너지가 막 도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인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모든 그런 좀 특이한 현상들은 제일 일어났을 때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이거 왜 이러지? 신경을 쓰면은 보통 그게 증폭이 됩니다. 한번 어떤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난 상태에서는, 그대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나타나면 보통 여기 신경이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신경이 가게 돼 있는데, 그럼 신경이 가면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증폭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거 돌아다니면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게 사실 최선의 방법입니다.
뭘 명상을 하든지 간에 이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아유 안 죽으면 됐지 하고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저도 한때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처음에 이거 뭐 아나파나사티 이런 것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명상을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몰입이 돼서 호흡 명상 같은 걸 하면은 몸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럼 약간 몸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몸이 바로 저절로 이제 서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희한하게 이렇게 가만해서 명상에 몰입 쫙 되잖아요, 이게. 몰입 쫙 됐는데 어느 순간 나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이게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프니까 아니 좀 명상이 깨버린 거예요, 이게. 아 허리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그 처음에는 계속 그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유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머리를 썼죠, 제가. 아, 그래, 이쪽으로 자꾸 가니까, 이쪽으로 각도가 좀 올라갔으면 이렇게 시작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처음에 이러면서 또 몰입이 되죠. 쭉 이제 명상에 몰입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될수록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각도가 좀 작았나, 내가. 계산을 안 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인 거죠, 이게.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근데 드는 생각이, 내가 신경을 썼어, 이게. 이쪽으로 내가 마음을 써서 그렇구나 하면서, 신경을 완전히 꺼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뭐 바로 세우면 되지. 하고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탁 끊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 안에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런 증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이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계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신경을 안 쓰면 일시적인 게 됩니다. 근데 신경을 쓰면 그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쪽이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신경을 꺼버리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명상 도중에 어느 순간 눈이 갑자기 떠지면서 명상이 중단됩니다. 정신은 맑은데 명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집중하려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막 어떻게 해서 떠지는지 모르겠는데 눈 감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떠지면은 떠지면 가서 다시 감으면 되지. 안 감아지면은 눈 뜨고 하면 되지. 눈 뜨고 명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눈 뜨고 명상하면 눈 뜨고 그래도 하면 되죠. 뭐 앉아 견디면 걷기 명상하면 되고, 그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막, 갑자기 감고 있다 눈이 떠지고 이런 것도 사라집니다. 근데, 한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계속 증폭이 되고, 일종의 노이로이드처럼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신경 끄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나타나지 말든지 간에, 눈 안 감으면 눈 뜨고 명상하지. 앉아서 안 되면 뭐 걷기 명상을 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호흡이 안 보이면은 자연 명상하면 되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의미부여하지 말고 이래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호흡 명상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상은 많이 안 도는 것 같은데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 1시간 넘게 앉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내려놓기를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집중명상도 자주 얘기했지만은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공덕을 짓고 많은 수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명상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호흡 명상 이런 걸 할 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는 수행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자해 명상과 결합된 호흡 명상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해 명상을 항상 바탕에 두면서, 뭐 호흡 명상이 됐든 다른 명상을 하면 그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주 우리 마음의 장애를 없애게 되거든요, 자해 명상이.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호흡을 자유롭게 대하는 거죠. 호흡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호흡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이런 자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하면은 일단 그 명상이 편안하고요. 또 명상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안 되더라도 내가 자의 마음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잡으려는 그런 어떤 명상을 하지 마시고 이 자의 바탕을 두고서 아주 부드럽게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면은 명상이 훨씬 편안하고 또 거기서 쉽게 즐거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찾고 나면은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즐거운 것들에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